우주에서 소면 정확도는 확실할 뿐 아니라 속도 차이도 엄청나게 빠르고 타격력도 엄청나며 그리고 원하는 곳으로 바로 발사 가능하다. 핵을 장착하면 모든 나라가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건 맞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항우연 기술진들의 땀과 열정으로 성공한 발사체 기술 더욱 발전시켜 우주 강국으로 가야 하는 길목에서 이에 알짜 기술을 모 대기업에 낼름 넘기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민중의 지팡이도 아니고 신의 지팡이라 친환경 무기라고 하니 뭔가 더 섬뜩하네요. 어찌되었건 세계 질서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먼저 확보했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한국이 세계 최초의 우주 기술을 성공시키며 우주 강국의 면모를 또 한 번 과시했습니다. 최근 누리호 성능 검증 위성이 보내온 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인데요. 우주 강국이라고 자랑하던 선진국에서도 시도를 포기한 기술을 한국이 당당히 성공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본 일본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일본도 해내지 못한 것을 한국이 성공했을 리 없을 뿐더러 한국이 무시무시한 슈퍼무기 실험을 한 것이라며 노발대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체 일본이 말하는 이 슈퍼무기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순수 국산 기술로 쏘아올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궤도 안착에 성공하면서 대한민국 우주개발 역사에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마침내 우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것인데요. 하지만 성공의 기쁨도 잠시, 한국은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발사도 중요하지만 궤도에 올려놓은 위성이 잘 작동하는가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누리호 성능 검증 위성은 일주일 동안 위성 상태를 계속 점검하면서 자세를 만정화시킨 뒤 8일째인 29일부터 이틀에 한 번씩 국내 대학에서 개발한 초소형 위성 민 큐브 위성을 하나씩 사출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발사된 큐브 위성은 지난 2019년 개최한 제오해 큐브 위성 경연대회에서 선정된 조선, 카이스트, 서울대, 연세대 등 4개 대학팀이 직접 제작 개발한 것으로 첫날에는 조선대, 7월 1일에는 카이스트, 3일에는 서울대, 마지막 5일에는 연세대가 만든 큐브 위성이 발사관을 통해 우주로 쏘아졌습니다. 성능 검증 위성에는 전용 카메라가 실려 있어 큐브 위성의 사출 과정을 촬영하고 이 영상은 추후 지상국에 전송될 예정인데요. 과연 이 큐브 위성이 지상국과의 양방향 교신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해외 발사체를 이용한 과거 4차례의 큐브 위성 발사에서 양방향 교신에까지 성공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번 역시 쉽지만은 않은 도전이었죠. 그런데 최근 우리 연구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누리호 성능 검증 위성에 탑재된 첫 번째 큐브 위성이 성공적으로 분리됐다는 소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6월 29일 오후에 11:50분경 조선대 팀의 큐브 위성이 성공적으로 분리됐으며 30일 오전 3시 48분경 큐브 위성이 보내는 일부 상태 정보를 수신했다고 밝혔습니다. 큐브 위성이 보낸 상태 정보에는 위성의 모드, 자세, GPS 상태, 배터리 모드, 배터리 전압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다만 큐브 위성이 빙글빙글 돌고 있어 일부 횟수만 수신된 것으로 보이며 완전한 양방향 교신을 위해서는 자세 안정화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카이스트 팀에서 개발한 큐브 위성이 지상국 간의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카이스트 연구팀에 따르면 7월 3일 오후 4시 10분경 지상국을 통해 위성의 일부 기능을 차단하고 모드 변경을 위한 명령을 송신했으며 이후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해 분석한 결과 명령 전송이 정상적으로 실행됐다고 밝힌 것인데요. 이는 우리나라 큐브 위성 분야에서 새로운 역사가 기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에서 탑재체에 실려 우주로 나간 큐브 위성 중 양방향 통신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성과 양방향 교신이 이뤄졌다는 것은 앞으로 위성이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중요한 지표로 한국으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셈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번에 사출된 QV성이 정상 작동하게 된다면 한국은 민간 분야뿐만 아니라 군사 부문에서도 엄청난 발전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QV성들이 열을 감지해 북한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들 QV성은 600에서 800km 사이의 태양동 기궤도에서 2년 동만 지구대 기관 측 데이터 수집, 미세먼지 모니터링, 초분광 카메라, 지구 관측, 전자광학 중 적외선장 적외선, 다중밴드 지구 관측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국내에서 개발된 바이올전지, 제어 모멘트 자이로, S밴드 안테나 등도 성능 검증 위성에 탑재돼 실제 우주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예정인데요. 이렇듯 똑똑한 임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QV성은 개발에서 발사까지 3억 원이라는 저비용으로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대형 위성의 1000분의 1에 불과한 금액인데요. 최근 전자공학 기술의 발달로 과거 상용 위성이 하던 임무를 수행할 만큼의 고성능을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역시 가성비의 나라 한국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이렇듯 가성비의 나라 한국은 세계 최초 위성 사출 기술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QV성을 활용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이 누리호 성공 발사에 이어 세계 최초로 QV성 분리를 시도하고 양방향 교신까지 성공하자 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요. 축하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한국의 성공을 깎아내리며 정신 승리하는 모습은 유치할 정도였죠. 실제로 일본 야후재팬에는 한국형 로켓 누리호 QV성 사출 성공 및 양방향 통신 시도라는 기사가 실려 일본 네티즌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기사에서는 한국이 QV성 사출에는 성공했지만 양방향 교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줄을 이뤘는데요. 그런데 이를 본 일본의 네티즌들은 한국이 이뤄낸 성과가 별것 아니라는 듯 비아냥거렸습니다. 우주 쓰레기를 늘리지 마라. 일본인들은 한국 관심 없으니 일부러 보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세기 전 사건 같은 기사네. 이런 수준을 우주 강국이라고 말하기 부끄럽지 않나요? 겨우 일본의 50년 전 기술을 보도하다니. 평소처럼 훔친 기술로 만든 거겠지 우주 쓰레기 완성이라며 조롱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내 일각에서는 한국의 위성이 지상으로 물체를 내리꽂히면 신의 지팡이 같은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제기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군 관련 전문가들조차 실제로 한국의 위성 사출 기술이 미국이 구상한 신의 지팡이 원리와 비슷하다고 덧붙이면서 이 주장에 신빙성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그러자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주에 무기를 실어서 발사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한국을 향한 거센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일본이 이처럼 과장된 억측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분노를 표하고 있는 이유는 신의 지팡이의 엄청난 위력 때문입니다. 인공위성을 만든 뒤 거기에서 무거운 물체를 떨어뜨려 그 물체에 실린 운동에너지로 원하는 곳을 파괴하는 무기입니다. 이 설명만 보면 물체 떨구는 게 무슨 무기냐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지구에 비해 작은 돌덩어리일 뿐인 운석 충돌로 지구가 멸망하니 많이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 위력을 가능할 수 있을 텐데요. 미 공군이 2003년에 발표한 신의 지팡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저궤도에서 길이 6.1m, 지름 0.3m의 텀스텐 막대를 지상으로 발사할 경우 텀스텐 막대의 최종 속력은 마하 32에 달할 것이며 지면과 부딪히게 되면 11.5톤 무게의 폭탄 위력과 비슷하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핵무기는 아니지만 고에 못지않은 파괴력을 지녔다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렇듯 핵폭발과 같은 위력을 가지면서도 방사선이나 낙진 등의 피해는 가지 않아 친환경적인 무기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화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불발탄의 위험도 없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을 쏠 때 몇 톤 더 얹어서 쏘는 셈 치고 올려놓으면 추가적인 발사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심지어 궤도 폭격 특성상 일방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데다 현재 기술로는 요격은 고사하고
발사 탐지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전략급 무기로 분류될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 매력적인 신개념 군사무기를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비용도 문제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발사 후 발사 위성의 자세 제모 및 정확한 타격 지점에 대한 변수 제어가 힘들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어려운 것을 이번에 한국이 성공해낸 것입니다. 이에 미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도 한국의 성공에 대해 발작에 가까울 만큼 예민하게 군 것인데요. 실제로 일본은 그동안 한국이 우주항공 및 방산 분야에서 자신들의 기술력을 뛰어넘을까봐 늘 노심초사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뛰어난 두뇌와 열정을 가진 한국의 과학자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건데요. 그러던 중 이번에 한국이 또 한 번 세계 최초의 기술을 성공해내자 이 여세를 몰아 한국이 신의 지팡이까지 완성해내는 것이 아니냐며 두려워한 것이었죠. 중국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중국은 일본보다 더 신의 지팡이에 적극적이었는데요. 실제로 몇 해 전 중국 매체는 자국 정부가 비밀리에 신의 지팡이를 개발하고 있다는 기사를 대서특필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중국이 신의 지팡이 핵심 기술을 확보했으며 먼저 개발을 시작한 미국 못지않은 수준에 도달했음을 밝히고 있는데요. 특히 군사평론가 량기량은 중국이 발사한 참정-6호 운반 로켓에 당시 신의 지팡이에 적용되는 위성 분리 기술이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신의 지팡이는 핵무기를 대체할 수 있는 무기로 미국이 전 세계 핵무기 폐기를 제한할 경우 중국이 이에 찬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중국과 일본은 우주항공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대규모 예산과 수천여 명의 전문 인력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예산과 인력으로 놀라울 만한 성과를 이뤄내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일본이 더욱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이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우주 개발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중국과 일본을 뛰어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누리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우주개발 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누리호 발사 성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부터 누리호 고도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2027년까지 차세대 소형 위성 관측 점차용 광학위성을 실은 누리호를 4차례 더 발사해 신뢰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이것이 신호탄이 되어서 대한민국이 빠른 시일 내에 우주 최강국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 일본 고맙다. 신의 지팡이 무기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그렇게 쓰면 참 좋겠구나. 일본 기대해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